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권어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저희 차인건 법률사무소와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같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IO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전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이고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나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크게 4가지 섹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IO에 대한 내용이고요. IO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논의가 됐던 내용이죠. 가상자산 업권법, 특히 가상자산의 부당거래 환수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상자산 과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이런 내용이 무엇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도 역시 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NFT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오늘 세미나가 다 끝나고 한 번에 모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과연 IO가 능사일지, IO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연 IO가 무엇인지, ICO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있으신데, IO라는 거는 Initial Exchange Offer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IO는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특히 주식시장의 IPO를 유사한 어떤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을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을 했다는 것이 IO의 특징인데요. 특히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7년에 유명한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출시한 이 IO 플랫폼인 런치패드에서 기프토 그리고 브레드 등이 성공적으로 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미 성공적인 선례들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가상자산을 공개할 때는 IO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ICO가 기본적인 모델이었죠.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하는 ICO가 있었고 최근에는 IDO, Initial DEX Offering이라고 해서 덱스 거래소에 바로 올리는 그런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IO와 ICO를 비교를 하자면은 일단 ICO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CO라는 것은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IPO의 구조를 따왔다고 하는데요. IPO라는 건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주식 공개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ICO를 한국에서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는 ICO를 금지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외 법인을 통해서 토큰을 발행을 하고요. 투자자가 해당 토큰을 구매를 한 다음에 국내 법인이 됐건 또 다른 해외 법인이 됐던 간에 어떤 운영 법인에서 해당 토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O의 경우에는 토큰 발행을 해외에서 직접 하는 법인이 존재하고 해당 법인이 토큰 발행, 판매까지 전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IO는 거래소가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거래소 내에서 토큰을 새롭게 발행을 하고 또 상장까지 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ICO와 IEO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IEO가 조금 더 투자자 보호에 유리하다라고 설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ICO라는 거는 해외 법인에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해당 해외 법인을 믿을 수가 있을 것이냐, 또 신뢰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만약에 책임지고 토큰 발행을 담당을 한다면은 그거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에 어떤 더 힘을 쓰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막연한 부분에서의 신뢰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한국 정부는 참고로 2017년 9월부터 ICO를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발행을 금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토큰에 대해서 ICO를 금지한다라는 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ICO의 문제점을 들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그리고 또 다단계 금융 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확한 워딩을 이렇게 보자면은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거래소 발행 방식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소 발행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런치패드식의 IO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발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곧바로 ICO를 국내에서 모두 허용하기보다는 제3자가 관여되어 있는 IEO를 허용해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겠다라는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상되는 점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록된 거래소 중에 그러니까 특근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된 거래소들이 있죠. 그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부터 IEO를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정 기준이라 함은 특근법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 그러니까 AML 요건을 의미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그 문장이 써 있진 않은데 이 문장이 핵심적으로 쓰여져 있죠, 공약집에. 그래서 국내 코인 발행 가로치고 ICO를 허용하고 거래소 발행 가로치고 IEO 방식부터 시작하겠다. 즉 IEO 방식의 ICO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고요. 제가 다른 그 기고문 등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뭐 IEO건 IDO건 모두 다 ICO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곧바로 ICO를 하기보다도 거래소를 통해서 발행하는 방식부터 허용하겠다, 이런 단계적인 규제 완화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이 특근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된 거래소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소부터 IEO를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특근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보다도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잘 충족했느냐라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이런 AML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거래소들이 한 4-5개 정도가 있죠. 그 현금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런 거래소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과연 IEO는 안전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IPO의 경우에 기존의 주식을 발행하는 IPO의 경우에는 이 주관사, 증권사들을 주관사라고 하죠. 그
주식 발행을 주관하는 주관사와 거래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KRX 거래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증권사가 따로 있는 것이죠. 이거는 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리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IEO의 경우에는 거래소 그 자체가 매매도 중개하고 체결하고 청산하고 결제하고 심사 상장 등의 모든 기능을 모두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IEO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매매도 중개하고 매매 체결도 진행하고 심사도 하고 상장까지 한다면은 독점적으로 모두 담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거래소는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할 수밖에 없겠죠. 거래소에서 만약에 거래소가 자기 자신들이 취급하는 코인 자체 코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회사들, 특수관계인들이 진행하는 코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상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하나의 거래소가 올해 기준이죠. 올해 기준 점유율이 75%까지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독과점적인 시장에서 과연 토큰 발행 업무까지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정책적으로 고려될 부분들은 거래소와 분리된 독자적인 전문 상장 지원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역할은 IPO의 주관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IPO 주관사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그런 걸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이 논의되고 있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거래 전문 은행이 있습니다. 이건 조명희 의원실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모두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들고 있는 전문 은행을 만들자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은행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은행과 연계돼서 상장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지원을 하는 또는 그 상장 또는 토큰 발행 전담이 있겠죠. ICO 자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기구 또는 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래소를 통한 그 상장의 장점, 제3자를 통한 어떤 ICO 토큰 발행이라는 장점과 더불어서 거래소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기구가 토큰 발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거래소와는 또 구분된 그런 정책을 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그 발행 전담 기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 가지 예로 저희가 요건을 들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 비롯한 요건을 준하도록 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최소 자본금 얼마 이상, 뭐 예를 들어 5억 또는 10억 이상의 자기 자본, 또 임원의 어떤 자격 요건, 그리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을 구축을 한다면은 IEO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ICO를 향해 가는 어떤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래소는 상장 심사 그리고 매매 중개만 수행하도록 좀 역할을 또 보다 세분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IPO의 경우에도 거래소 KRX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장을 심사하고 상장된 주식들을 매매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그 윤석열 당선인의 IEO 방향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ICO를 허용하는 방향이 될 것은 뭐 현재 단계에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방법으로서의 IEO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또 우려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국내 ICO와 해외 ICO 간의 어떤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ICO를 할 때는 해외 법인을 통해서 ICO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해외 법인 중에서도 토큰 관련 규제가 별로 없는 곳들, 최근에는 BVI라든지 뭐 바하마라든지 기타 오프쇼어 국가 등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특별한 어떤 그 토큰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디지털 자산들을 발행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만약에 국내에서 ICO를 허용한다는 미명하에 ICO라든지 기타 토큰 발행 방식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한다면은 국내에서 ICO를 허용하는 그런 정책의 장점이 퇴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규제적으로 더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우려점이 규제가 도입되면 어쨌거나 그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ICO를 허용한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은 ICO에 대해서 IEO에 대해서 보다 완화된 규제들로 진행이 돼서 기업들이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한 가지 문제점은 그 한국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하긴 했지만 이 금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 지도의 일종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국에서 ICO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ICO를 한 업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사실상 ICO를 금지한다는 어떤 행정 지도 때문에 다양한 불이익을 주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IEO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보다 투자 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